자, 오늘도 국어의 고수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제통합 페이지 242페이지 한비자와 마키아벨리가 나오네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비자는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일원으로 한비자, 강력한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던 학자이다. 강력한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던 학자. 그러니까 이거는 법치라고 하죠, 우리가. 그는 인간 행위의 주요 동기가 이기심이라는 전제하에 이기심, 유교 인의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상 군주에게는 공자의 수준을, 백성들에게는 공자의 제자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이란 얘기지. 또한 평화로울 때는 유교의 인의를 장려할 수 있지만 국가가 위험에 빠진 상황 이러면 우리가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비상시에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여 악행을 처벌함으로써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법, 그래서 처벌,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비자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여러 나라들이 패권을 다투던 이 혼란기에는 맞는 현실적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중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이러한 한비자의 통치론이 구체화된 책이 한비자이다. 이 책에서 한비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노자는 세계를 근원적으로 포괄하는 자연 질서이자 만물의 근원인 도에 따라 사는 것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여기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죠. 세계를 근원적으로 포괄하는 자연 질서이자 만물의 근원인 무엇에 따라서 도를 아십니까? 할 때 도에 따라 사는 것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여기고, 통치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통치자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한비자는 이러한 노자의 사상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통치론을 펼쳤다. 여기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만한 사항이죠. 한비자는 누구나 부, 고귀함, 장수 등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빈곤, 비천함, 멸망 등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미혹함에 빠지지 말고 노자의 도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은 이타심도 가지고 있어. 이타심이 있네. 전적으로 사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치? 그래서 아까 여기 이 부분, 이기심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기적인 인간은 권력에 복종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므로 통치자는 소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덕치를 버리고 다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통치자가 계속 나아지고 있는 거지. 한비자는 육아에 대한 자신의 비판이 작은 국가를 유지하라고 강조한 노자의 생각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했는데, 작은 국가 유지하라고 강조한 노자의 생각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는 국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 통치자가 미치는 이 노자의 생각, 이 부분은 작은 국가를 유지하라, 이거는 소국과민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국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게 아니고 통치자가 미치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통치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한비자는 통치자의 처신과 국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통치자의 처신과 국사를 운영하는 방법 권고를 했는데, 그는 통치자가 노자의 도 개념에 근거하여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명시적인, 명확히 보여지는, 이런 얘기야, 법,
지위나 인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 그치? 마련하고 이 법을 통해 악행을 처벌하고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조했다 이런 얘기지. 악행을 처벌하고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막을 수 있도록. 또한 통치자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징조를 알아차리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치자, 계속해서 통치자가 나오고 있어.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징조를 알아차리고 예방. 통치자는 신중해야 되고 사소한 이익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탐욕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음악이나 유흥에 탐닉해 정신을 잃어서도 안 된다. 말한 것은 이와 관련된다. 한비자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도로서 노자가 제시한 허정을 강조하였다. 한비자가 노자가 제시한 허정을 강조했는데 노자는 도덕경에서 허를 극치에 이르게 하고 정을 독실히 지키라. 한비자는 이를 통치철학에 적용하여 통치자가 마음을 텅 비우면 고독한 지위에서도 실제의 정황들을 알 수 있고 마음을 텅 비우면 이게 허란 얘기지. 그러면 실제의 정황을 알 수 있고 고독한 지위. 나 혼자 있어.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통치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와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껴. 아무 말 않고 있어. 그러면 두려움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한비자는 통치자가 신하에게 상벌의 집행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통치자가 신하에게 상벌의 집행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직무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도 다 법으로 하는 거잖아. 한비자는 이러한 통치로는 법가사상 이란 이름으로 절대적 권력을 쥐고자 했던 군주에게 채택되어서 중앙 집권적 제국을 이루는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그렇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법치라고 했는데 현실 세계 요즘의 법치랑은 이건 다르지. 이때는 모두 법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현재는 뭐 민주주의를 존중을 하면서 법치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 그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긴장 관계인 거야. 법치만 해서도 안 되고 민주주의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적절한 중도를 지켜야 되는 거지.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우리가 한번 봤고 나 부분으로 넘어가서 마키아벨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정치사상가이다. 마키아벨리 정치사상가. 군주론에 드러난 마키아벨리의 통치론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목표지. 목적.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지. 국가지상주의적 정치 철학으로 이해되어 혹평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근데 이게 오해였나 봐. 국가지상주의적 정치 철학으로 이해되어 혹평의 대상. 그러나 그의 통치론을 중세시대 이후 15세기 르네상스 영향 하에서 인간 중심적 시각을 담은 정치 철학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 중세는 뭐였어? 신이었잖아, 신. 근데 신 이후에 15세기 르네상스 영향, 문예 부흥기에 인간 중심적 시각을 담은 정치 철학. 이제 신에서 뭐란 얘기야? 왕으로 오는 거지. 군주론에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실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굉장히 좀 미화해 준 거지. 군주론에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실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모든 능력과 가치를 소유한 최고 존재인 신을 대리하는 인간으로 규정하였다. 군주가 있는데 아까는 우리가 한비자에서는 통치자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군주야. 모든 능력과 가치를 소유한 최고 존재. 그게 누구야? 신이잖아. 신의 대리자, 대리인, 인간이라고 규정을 했다. 군주는 신을 대리하여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존재이며 신을 대리, 세계의 근원이자 질서와 평화, 도덕의 현실적 원천이란 것이다. 세계의 근원, 그리고 질서와 평화, 도덕의 현실적 원천. 어마무시한 거지.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군주의 역량이란 신에 의해 부여된 비범한 것으로 군주 역량은 신이 부여해 준 거야. 비범한 수밖에 없겠지.
마음대로 개조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 자리를 누구든 아무나 차지할 수 없는 거지. 군주는 오직 운명과만 대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군주가 운명과만 대립적 관계에 있다. 자신의 역량으로 운명의 힘과 대결하여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문화적 질서를 고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신의 역량, 비범한 거라면, 그렇지? 운명의 힘과 대결해서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문화적 질서를 고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주가 어떤 전략이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것인지 잘 예측하면 운명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명에 굴복하게 되는 거지. 극복하느냐 굴복하는 거냐, 이건 어디에 달려있는 거야? 군주가 어떤 전략이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것인지를 뭐 하면? 잘 예측하면.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군주는 시대 상황에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포인트인 거지. 적합하게 대처.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이 사람은 어떻게 보았느냐. 고찰. 군주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강조했다. 군주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치에서 통치자의 유덕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유덕함, 덕이 있는데 비참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대. 인간 본성이 어떤지는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유덕해봤자 별 의미 없다. 군주가 통치자로서 미덕을 멀리하면 안 되겠지만 미덕을 멀리할 필요는 없어. 세상은 미덕을 소유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는 유덕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취할 것, 여기서 뭐 술 마시고 취하는 게 아니고 유덕한 태도를 유지한다, 스탠스를 취한다, 이거 하잖아. 그렇지?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견해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지. 정치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 질서를 보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 이게 뭐냐? 법이겠지 뭐. 그 방법 중 하나가 강력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 의해 제정된 법은 군주가 신을 대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다.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다. 왜? 신이 임명했다니까. 신이 부여한 거야. 군주에 의해 제정된 법은 군주가 신을 대리한다는 것만으로, 군주에 의해 제정된 법, 이거 법 자체가 언제나 정당될 수 있다. 나아가 그는 군주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설사 그것이 악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지킬 수만 있다면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 필요하다면 법을 넘어서라도 권모술수와 무력도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군주론의 핵심 포인트지 사실. 특히 그는 전쟁이 군주 제1의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군주가 군무를 게을리하면 권력을 잃게 되므로 군주는 항상 군무에 관심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통해 전쟁과 같은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 때는 가혹한 처벌, 군주가 그 집행을 신하에게 위임하되, 여기서는 위임하라네. 자신이 원하는 바와 원하지 않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한다. 위임은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해서 위임하라는 얘기지. 이 부분이 아까 한비자와 차이점이지. 한비자는 아까 위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군주에게 조언하는 신하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얘기지. 이기적 존재다, 인간은. 군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신하의 조언은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러한 마키아벨리 통치론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지. 하지만 이제 의의 정도가 나오겠지. 당대의 시각에서 보면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정치론이 아닌 사변적, 우리가 사색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형이상학적, 추상적인 이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아닌 현실적인 통치론을 제시하였던 점에서 실용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치? 실용적,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다. 이 정도. 이미 답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애됨 없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다. 지금 한비자 법과 사상과 마키아벨리의 통치론, 군주론, 이런 얘기죠. 1번, 나는
가는 나와 달리 특정 학자의 저서가 지니는 학문적 가치를 설명하고 학문적 가치를 설명을 했어? 이 저서에 언급된 학자들의 이론을 열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지. 다음 나는 가와 달리 마키아벨리 군주론 특정 학자의 통치론을 옹호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그 입장을 반박한 학자 반박 이런 부분은 없었지. 나는 가와 달리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한비자의 법과 사상 이것과는 달리 특정 학자의 정치 철학에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정치 철학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를 했지. 처음 앞부분에 이 학자의 통치론에 담긴 구체적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가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정치론의 변화 과정 이런 부분 전혀 나오지 않고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특정 학자의 주장이 지금 나 부분엔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가 부분엔 나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주장은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 타당성 입증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명확하게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와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1번 한비자는 국가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규모를 줄여야 한다. 소국과민 이 부분은 노자의 사상인데 그 부분에 하면서 국가를 줄여야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있죠? 잠깐만 우리가 이걸로 한비자 작은 국가를 유지하라고 강조한 노자의 생각과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국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미치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 것 이 부분이란 얘기죠. 그렇지? 노자의 소곡과밀을 따오긴 했는데 주장하는 바는 내용은 조금 달랐다 이런 정도. 2번 적절한 거야.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노자의 얘기고 그 다음에 한비자는 도에 따르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노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도에 따르는 삶을 바람직하게 여긴 노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도에 따르는 삶을 바람직하게 법에 따르는 삶을 바람직하게 한비자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노자의 생각을 가져온 거죠. 이해되죠? 3번 한비자는 비효율적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적? 많은 사람이 복종을 따를 수 있는 통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비효율적 아니지 뭐 효율적이지 그게. 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 비상시에 위기시에 국가 위기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처벌해야 되고 이게 이제 효율적인 거지.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개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군주는 처벌해야 한다. 군주는 처벌해야 한다? 아니 누가 감히 군주를 처벌해. 그럴 수는 없는 거지. 5번 마키아벨리는 군주 뜻과 신화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군주가 신화를 적극적으로 설득이 아니고 저지하라고 했잖아. 그치?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 우리가 아까 체크를 했을 거예요. 기억 유교 인의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상 군주에게는 공자의 수준을 백성에게는 공자의 제자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실현 가능성 없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네. 니은번 인간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빈곤, 비천한, 멸망 등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미혹함에 빠지지 말고 노자의 도에서 벗어나지 말 것. 인간 원치 않는 상황, 뭐 빈곤함 이런 거 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맞지? 그렇지? 미혹함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 어려우면 어떤 게 참고래? 사이비 교도 이런 게 많이 참고를 하잖아. 3번 디귿은 군주를 신의 대리인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다수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 다수결이 나와서 다수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 규정? 이 부분은 나오진 않았지. 그치?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확인하는 김에 모두 다 확인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적 시각을 담은 정치 철학으로 평가하는 시각. 신에서 지금 왕으로 변화되는 이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군주를 신의 대리인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다수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명확하게 하면 신에서 인간이 누구야? 왕 혹은 군주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한 것이다. 다수 인간을 대표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답은 3번이라고 쉽게 알 수 있겠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리을은 국가 어느 누구와도 우위를 겨룰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서 군주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는 오직 운명과만 대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군주의 버금가는
존재가 아예 없다는 얘기지. 군주를 앞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오직 운명. 운명은 누가 부여해? 신이 부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과 대립적 관계만 있다. 절대적 존재로서 군주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다.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뭐야? 운명을 극복하는 것. 그치? 그래서 국가를 유지, 발전, 존속시키는 것. 미음은 통치자가 유덕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혼란상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본성이 악하다. 우리는 아까 이기적이라고 파악을 했지. 확인할 수 있으면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음번 보면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는 이미 증명된 것. 그치? 정치에서 통치자가 유덕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인간 본성이 어떠한지 이기적이고 악하다. 다음 4번. 다음은 가의 한비자와 나의 마키아벨리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 중 일부이다. 마치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의 문제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문제 형식이에요. 대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비자, 혼란한 시기에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선행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법과 사상. 그치? 마키아벨리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질서와 평화, 도덕의 현실적 원천인 통치자에게만 부여되고 통치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당하다. 타당성이 조금 걸리긴 한데 어찌됐든 정당하다 이런 얘기잖아. 3번. 한비자, 이때 통치자가 제정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악행에 대한 처벌 방식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까지 아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만 통치자는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법에 의거하지 않고도 사회 구성원을 벌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유지 존속,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라면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게 군주라는 얘기를 했었지. 처벌의 방식이나 정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통치자는 그 처벌을 신하에게 맡겨 덕을 잃지 않... 들렸지? 이게 아까 차이점이 있잖아. 신하에게 맡겨. 여기 부분이죠. 통치자가 신하에게 상바로 집행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직무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라고도 강조했다. 그치? 그래서 법과 사상으로 절대 권력을 쥐고자 했던 군주에게 채택이 돼서 중앙집권적 제국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이 부분이지. 위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위임하면 안 된다. 신하에게.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고 5번. 보기의 A, C에서 윗글의 가나와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관을 짜는 목수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그러겠지. 그래야 돈이 되는 거니까. 관을 짜는 목수, 직업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이거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안 좋은 것을 원하는 거잖아. 목수가 악당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존재라는 얘기지. 단지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의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목수는 타인에 의해 증오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이런 얘기지. B번. 천길되는 제방도 땅강아지와 개미굴 때문에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제방은 우리가 댐이나 뚝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땅강아지와 개미굴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사소한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백척되는 궁실도 굴뚝 틈새기에서 새어나오는 연기 불 때문에 타버린다. 그러므로 백규가 제방을 돌며 구멍을 메우고 노인이 불을 조심하여 굴뚝 틈새기를 지능으로 발랐다. 이런 까닭에 백규는 홍수 피해가 없었으며 노인에게는 화재 염려가 없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해라 이런 얘기지. 예방의 중요성. C. 수레바퀴에는 30개의 바퀴살이 바퀴 중심에 있는 하나의 바퀴통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 이런 게 있으면 여기 바퀴, 우리가 허브라고 부르는 곳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이게 수레바퀴인데 이렇게 여기에 바퀴축에 연결되어 있다. 이 바퀴통은 텅 비어있는 여기에 축을 꽂으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수레가 움직인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축을 꽂겠지. 4개의 수레바퀴 가운데 있는 텅 빈 공간은 바로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효용의 근원이다. 4개의 수레바퀴 가운데 있는 텅 빈 공간,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효용의 근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치? 4개의 수레바퀴의 가운데 있는 텅 빈 공간,
수레를 움직이기 위한 효용의 근원이다. 중심이 된다. 뭐 이 정도 되겠네. 1번 A. 가. 타인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지 않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죽음을 기다리는 목수는 사악함이 아닌 이기심 오케이. 행동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군. 맞고. A. 지금 나 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키아벨리 이 부분이죠. 관을 짜는 목수가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 누구나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바로 뭐라? 이기심이잖아. 오케이. B 부분은 지금 예방 중요성이지. 한비자 입장에서 구멍을 메워야 홍수를 막을 수 있고 틈새기를 막아야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큰일을 예방하기 위해 통치자가 신중하게 국가 일을 살펴야 한다고 보는 시각과 관련된다. 오케이. B번 4번 보니까 B-다. 마키아벨리. 백적되는 군실도 연기불 때문에 타버린다는 것은 군주는 위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치 질서를 보존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케이. 5번. 그럼 답은 5번일 수밖에 없겠네. C. 가. 한비자. 바퀴살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바퀴통이 텅 비어있는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수레가 움직인다는 것은 통치자가 자신의 뜻을 확고히 드러내는 다양한 법을 시행해야만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통치자가 자신의 뜻을 확고히 드러내는 다양한 법을 시행해야만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바퀴살, 수레바퀴 이 부분은 해석하기 조금 나름이겠지만 이게 있어. 근데 바퀴살들이 있어. 그러면 바퀴살들이 일선에 나가서 열심히 무게를 견뎌주는 거잖아. 그치?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얘가 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 가운데 있는 게. 자신의 뜻을 확고히 드러내는 다양한 법을 시행해야만 국가 안정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자기 역할을 바퀴살들이 역할을 하면 이 부분이 조화롭게 잘 균형적으로 굴러간다. 정치 체계랑 관련해서 하면 뭐 지방자치, 분권화, 뭐 분권화 정도 되지 않겠어? 그치? 허브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답은 다양한 법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자율과 권한을 위양해 주는 거지. 분권화 시키는 거. 그치? 그러니까 5번이랑은 적절하지 않겠다.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아까 취하다 이거였잖아. 그치? 어떤 입장, 스탠스를 취하다. 그치? 스탠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자세, 직면한 자세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면 좋겠어. 가장 유사한 것은 그는 친구에게 모자란 돈을 취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뭐 이런 정도겠지. 빌리다. 2번 나는 이번 여름방학에 휴식을 취하다. 휴식으로 시간을 보내다. 뭐 이 정도 되겠네. 그렇지? 어떤 행동 등을 하다. 뭐 이 정도 되겠고 그녀는 여러 조건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했다. 이건 뭐 선택하다. 뭐 이 정도. 4번 우린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 스탠스를 취하다. 그치? 그러니까 답이 4번이겠지. 스탠스 정도 되면 그는 당황한 나머지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자세, 포즈를 취한다. 그치? 어떤 그 육체적인 모션,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한다. 취하다라고 설명하면 우리가 순환의 오류에 빠지는 거니까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준비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고 다만 5번에 지금 C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부분은 분권화나 그치? 자치, 뭐 지방 분권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